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 점, 20년물 국채 발행을 했는데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고, 또 안 그래도 최근에 일본 국채 금리도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금리 뉴스가 자꾸 나오면 이제 투자자들은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관세 뉴스도 썩 좋은 건 없죠. 영국하고 중국 협상 결과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상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화웨이 AI 칩 가지고 뭐 미국과 중국이 한바탕 붙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니까 관세 뉴스도 시장에서 좀 불안함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이제 매도를 했는데 주식, 채권, 외환시장 동시에 뭔가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미국 시장 빠졌다, 미국의 금리 올라갔다, 뭐 환율 하락하라고, 환율 내리라고 미국이 주요 아시아 국가들한테 뭐 요구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시장이, 금융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겠구나, 이렇게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빠졌는데, 뭐 일부 제약주, 뭐 게임주, 방역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워낙 많아서 뭐 특징주가 모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는 최근에 약간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뭐 며칠 빠지고 하루 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뭐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1선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2550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선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 위에서 막아내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저 21선에서 방어가 되는지, 21선은 최근 한 달 추세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반등해왔던 그 기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한 달 동안에 어떤 기대했던 추세가 깨지느냐, 이게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방어가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증시의 특징이 저 빨간색 선은 상승 종목 비율이고요, 파란색 선은 지수거든요. 근데 보통 지수하고 이 상승 종목 수가 따로 움직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대형주가 빠져서 지수만 떨어진 거지 중소형주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아니면 중소형주만 빠진 거고 지수는 멀쩡했는데 중소형주는 안 좋았어. 하여튼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오늘 보면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다 비슷하게 갔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불안했다, 뭐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4.6% 정도까지 10년물 기준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올라간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오늘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이제 4.047%,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시중금리 말고 이전에 이제 발행했던 금리가 4.6%대였어요. 금리가 많이 뛰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20년 동안 돈 빌리는데 원래 4.6% 정도 이자 주면 돈을 빌렸었는데, 지금은 5% 가지고도 돈을 안 빌려주고 5.04% 정도 줘야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돈 빌리는데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자 내느라고 또 빚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오늘 국채 발행 규모가 별로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60억 달러면 별로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이 좀 불안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면도 있어요. 비하인드도 좀 있는 게, 이게 160억 달러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번 주 회사채 발행이 거의 한 400억 달러, 기업 네 곳에서 한 400억 달러 회사채 발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 있어서 그 규모 대비 금리가 더 많이 뛴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게 회사들은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연휴 들어가잖아요. 연휴 전에 자금 미리 확보해 놓느라고 회사채 발행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변수에 따른 금리 상승 요인은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왜 올라갔느냐? 우선 트럼프가 이제 감세안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감세안이냐면, 주정부에 세금을 내면 연방정부에는 세금을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건데, 그걸 더 많이 공제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향후에 재정적자가 한 3조 8천억 달러 정도, 약 4조 달러 정도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 늘어나면 그 돈을 어디선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꿔오든가 아니면 벌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벌어오려면 이제 관세를 높여서 그걸 받든가 아니면 빌려오려면 국채 발행하든가, 어쨌든 둘 다 좋은 건 아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감세안 자체가 한때는 저게 감세안 되면 주식시장이 좋을 거야. 저 감세되는 것만큼 투자를 늘리고 좋은 쪽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디스가 한 방 먹여놓으니까 이제 좀 불안함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연준이 국채 매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준도 그렇고 일본도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매입을 해줄 때는 아니 어차피 뭐 채권 발행하는 족족 중앙은행이 사주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외 해외 투자자들 뭐 이런 쪽 대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깐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조건 없이 사주는 중앙은행보다 이제 조금 깐깐해서 이거 금리 올라가면 지금보다 조금 더 튕기면 더 비싸게 이자를 쳐줄 텐데 다음 국채를 한번 노려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기다리게 돼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요인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계속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자 비용 늘어나면 또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금리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관세를 해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연준에서 금리 내린다 그러면 국채 금리도 같이 빠질 텐데 연준에서 금리를 못 내릴지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가 되면 미국이 금리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마냥 올라가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상승은 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일단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을 비롯해서 이제 AP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일단 미국의 국채는 탄광의 카라지아 같은 거다. 제가 오타네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국채가 불안하면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는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 뭔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데다가 관세에 트럼프의 어떤 정책은 또 감세까지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환율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채권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채권이 됐든 환시장이든 이게 쉽게 어떤 개입이 돼서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또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리 계속 올라가면 이게 막 모기지 그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이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달러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과연 수출기업들의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게 좋게 보면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낫지 그래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보면 환율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이게 그 우리나라 대선 때 되면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다 그렇게 봤는데 시기적으로는 맞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런 어떤 환율 압박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을 떨어뜨릴 걸로 저는 이제 봤었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좀 내려갔죠. 근데 이게 환율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 환차익,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정하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가 강력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채권, 외환 주식이 동반해서 불안정해진다라는 거는 이것도 불안전한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거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낙관론 쪽에서 보면 이거는 달러 약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거라서 수출 경쟁력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건 신경 쓸 바가 아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매수를 붙일 수 있을 거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플라자 비 때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 털어먹느라고 엄청나게 일본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서 막 뻥튀겨서 해먹고 그냥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일본 증시는 대세 하락이 나오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그때 문제고 일단 외국인들 환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엔 유동성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유동성이 위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신고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게 비트코인 가지고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일종의 이제 투자자산이죠. 그것도 위험자산의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너무 막 엄청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주요 종목은 오늘 코스피
10은 다 빠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선물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상위까지 보면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탑 10은 반반이었고 그 아래까지 보면 오른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특이한 건 뭐냐면 코스피에서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빠지는데 코스닥에 2차 전지가 플러스 나는 경우가 있고, 코스피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빠지는데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플러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시황 자체가 완전히 흔들렸다라기보다는 이게 그 파생상품, 선물 옵션, 공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면서 대형주들 쪽으로 조금 매도 압박이 셌던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수 가지고 좀 놀았던 날인 것 같다. 이렇게도 일부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5,500억 순매도면 정말 많이 판 거거든요. 선물은 뒷부분에 줄어서 한 6천 계약 정도 매도라서 오늘 매도가 좀 과했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 매매 보면 매도 비중이 28% 정도, 매수 비중이 22.9% 정도인데 매수 비중이 뚝 떨어졌어요. 어제 매수 비중이 28%였고 그 전날이 27%였거든요. 근데 매도 비중은 최근 평균하고 비슷해요. 최근 4일 동안의 평균치하고 되게 비슷한, 약간 높은 정도라서 외국인도 오늘 매도를 엄청나게 늘렸다라기보다는 좀 매수를 많이 줄였다. 어제에 비하면 이틀 동안 매수 규모가 2조 9천억 후반, 그러니까 거의 3조 원이었는데 오늘 2조 5천억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그제 3조 원, 어제 2조 7,500억 정도인데 오늘 3조 1천억이니까 매도가 늘긴 했지만 엄청나게 늘어난 건 아니고 매수가 확 줄어가지고 순매도 규모가 좀 커졌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정말 매도 비중까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 단계에서 내일장 정도에서 바로 좀 매수가 다시 붙어서 순매도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순매수로 바뀌거나 이렇게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단에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매수 쪽에 특이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파는데 하이닉스 사고요. 현대차 파는데 기아는 매수예요. 이제 업종별로 좀 엇갈리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매수가 의미가 없는 게 순매수 1위가 270억이거든요. 2위가 190억.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한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극도로 매수를 자제한 날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뭐 그러니까 전차 분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어떤 부담,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고르게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조금 자유로운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삼성울산 전력 관련된 금융주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을 좀 골라서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업종 내에서 골라서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매수 쪽은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단계라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4.6%, 지금 4.6%가 돼 있는데 4.6, 4.7, 그러니까 이게 사실 4.7%도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닌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어젠가요? 그러니까 4.7% 안쪽에서는 주식시장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놔서 그러면 4.7%가 기준선이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년물 기준으로 4.6, 4.7 요 선에서 저항을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플러스 났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에는 좀 버텼었는데 금리에는 오늘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환율 가지고 협상 안으로 들어가 있다더라 이 내용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금리가 뛰면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금리가 안정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 변동성 나오면서 수출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율이 빠지면 수출주 수익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밀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앞서 긍정적 관점, 낙관적 관점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시가총액 상위를 고르게 담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주가 뭐 마냥 빠지기만 할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또 오늘 뭐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다른
또 종목 내에서도 좀 엇갈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내일장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이건데, 한마디로 그냥 제일 좋은 건 3.5에서 4.0이 제일 좋고, 4.0에서 4.5 사이면은 그냥 뭐 약간 영향받는 정도고, 근데 4.5에서 5.0 되면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다가, 이제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기. 근데 이제 보통 4.5에서 5.0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위기 감도가 커질 수 있어서 그 중간가 4.7 조금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리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보면 이제 그 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긴 했잖아요. 그것까지 넘어갈 정도 미국이 아니지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투자들이 설마 4.7 넘어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또 넘어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열리나 보다 이런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에는 민감할 것 같다. 근데 그러나 어차피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서 금리가 마냥 막 계속 올라가서 대세하락이 시작되고 이런 측면보다는 단기적으로 금리에 민감해져 있고 실제로 조금 금리 가지고 좀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파생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빌미 잡아서 좀 한동안 장난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도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